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7장 자료구조. 자료구조의 이제 소제목으로 튜플, 딕셔너리 세트, 문자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공지한 바와 같이 중간고사 기간 이것도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할 예정이어서 수업은 좀 빠르게 진행해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구조란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한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사용했던 문자열들이 있었죠. 그래서 문자열들도 이번 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만한 것들이 이제 사전 같은 내용이겠죠. 사전 이제 딕셔너리 이제 라고 표현하는데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건데 앞장에서 이제 얘기했던 딕셔너리는 이쪽에서 이제 어, 내장으로 되어 있는 파이썬에서 내장을 가지고 있는 내용도 이제 딕셔너리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한 거고 여기 이번 장에서는 아마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잘 나타내는 거를 표현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구조에서 이제 시퀀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퀀스 뭐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요소들로 구성된 요, 아, 요소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요소 간에 순서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 장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시게 다음 장을 읽어보셔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요소에 중복되지 않은 번호, 인덱스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언어로 얘기하면은 배열에서 1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이제 배열을 누려놓죠.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뭐 여기에 이제 번호가 매겨지듯이 어떤 순서를 자기가 고유된 순서대로 또르르륵 들어가는 게 되게 있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6종류의 이제 시퀀스 자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6종류에 대해서 좀 도표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는 도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스트링 문자를 얘기할 것 같고요. 리스트는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튜플이랑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폼을 사용하면서 몇 번 사용해봤는데 사실은 특별히 이 레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 레인지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레인 제가 잘 못 썼는데 레인지 뭐 여기를 뭐 5부터 콤마 10을 넣게 되면 이렇게 가려게 되면 5부터 10까지의 값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런 거 이걸 안 쓰고 그냥 10만 넣게 되면 0부터 10까지의 값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5부터 0부터 하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또 뒤에 콤마에서 2를 쓰게 되면 뭐 두 칸씩 증가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좀 활용해서 사용했듯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또 그것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런 순서를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것들은 이진수 바이너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배우진 않고요. 아마 따로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마 추후에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는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존재한다. 이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넘파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요 장에서는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죠. 이렇게랑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얘는 이진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시퀀스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넘파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화로 만들어져 있는 누가 라이브러리로 제공되어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넘파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자료 구조는 이제 동일한 연산 같은 경우는 인덱싱이라든지 슬라이싱,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뭐 이런 곱셈 행렬로 같은 연산이라든지 이런 메서드들, 내장 메서드들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 튜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튜플은 리스트와 유사
리스트와 유사하지만 저장된 요소를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비해서 접근 속도가 빠르고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중요한 데이터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긴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게 뭐 많이 안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함수에서 좀 리턴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튜플로 많이 리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개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때는 이제 튜플 형태로 보내기 때문에 튜플 형태를 알아두고 있어야지, 튜플이 어떻게 했을 때 튜플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소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튜플에 나열된 객체들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가로 기호 없는 데이터들을 나열된 경우 튜플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로를 사용해서 튜플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튜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튜플입니다. 요것도 튜플이에요. 튜플은 가로가 안 써져 있어도 콤마를 찍어도 튜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쓰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요게 튜플입니다. 네, 이런 형태가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튜플이 될 수 있고 이것도 튜플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이제 튜플로 생성이 되고요. 뭐 이거는 더 이상 안 보셔도 되겠죠. 이걸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숫자, 이것도 근데 리스트랑 동일하게 숫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제가 엔터를 안 치면 되니까 숫자가 아니더라도 문자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네, 문자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튜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랑 동일하게 튜플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이것도 엔터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얘도 튜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튜플로 들어간다는 거, 제가 뭐 이거를 프린트 타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 보셔도 알 수 있겠죠. 여기 튜플이라고 적혀 있죠. 만약에 제가 리스트를 하나 생성한다 그러면 리스트는 이쪽에 이제 리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튜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콤마를 써서 하는 것들을 튜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 쪽에서 이제 배웠을 때 우리 여러 개 데이터 리턴할 때 콤마를 써서 리턴합니다. 콤마를 써서 리턴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튜플로 리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튜플이 사용되는 내 변경 시 오류가 발생한다는데 튜플은 추가나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튜플이 인식하는데 여기 이제 한 인덱스 우리가 이제 시퀀스 데이터는 여기 이제 0콤마로 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얘를 내가 100으로 변경 뭘 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와 같은 여러 종류의 자료를 데이터 혼합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되지만 튜플 간의 덧셈 연산 동에 새로운 튜플을 생성. 요것도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 아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컬러스랑 그 다음에 넘버스라는 게 있는데 얘를 두 개를 그냥 한번 더 해볼게요. 뉴라는 애에다가 컬러스 플러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뉴런 애가 생성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뉴런 애가 새로운 애가 더하는 게 생기지만 이것도 또한 새로운 튜플을 생성해서 더한다라고 이제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책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0을 내가 100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지만 아, 넘버스 0에다가 제가 100을 넣는 건 100을 쓰려는데 안 써졌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튜플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위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튜플을 사용하는 예제에서 이제 뭐 튜플을 사용할 때는 뭐 가로를 써서 이제 튜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튜플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의 데이터, 이런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만약에 그냥 콤마를 안 찍어주면 사실은 콤마가 더 중요한 거죠. 콤마를 생성하면 단순 수식 처리 때문에 트리플 변수가 아닌 그냥 단순 변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콤마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가로 소가로보다 콤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가로는 어떤 구분짓기 위해서 출력될 때 이제 소가로로 출력되니까 아마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소가로보다는 이 콤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콤마를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새로운 튜플을 하나 만들더라도 튜라는 애 1, 콤마를 찍으면 얘는 튜플이 돼요. 근데 얘 그냥 1을 찍으면 인트가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한테 이거 사실은 아까 튜플은 변경이 안 된다는 데는 변경이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new 1, 찍고 new의 0번째 인덱스에다가 내가 뭐 100을 넣겠다 하면 100을 왜 계속 99로 찍네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 대신 이 인덱스는 우리가 어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인덱스는 당연히 튜플로 사용되어 있었지만 내가 이거를 완전히 저거하는 건 다른 아예 새로운 리스트 같은 걸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리스트 같은 걸로 이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인덱스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아예 튜플이 아닌 리스트로 변경한다든지 뭐 다른 걸로 변경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튜플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는 사실은 맞지 않고 콤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튜플을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튜플을 리스트로 변경하는 반환하는 방법인데 이제 튜플을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고 아까 튜플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리스트를 튜플로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T1이 이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저 리스트를 미리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출력해 보면 다 튜플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튜플을 리스트로도 만들 수 있겠죠. 튜플을 다시 리스트로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예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튜플을 변경할 수 있다. 뭐 누구든 간에 파이썬에선 형변환이 가능하다. 형변환은 뭐 인트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형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콤마를 찍어줌으로써 튜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연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연산, 그 길이를 아는 연산, 우리가 이제 리스트에서 사용했던 연산들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접합, 더 센 연산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만 얘는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거죠. 이거 곱하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 사용됐던 이런 그 안에서 찾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반복문도 포문을 이용한 반복문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메소드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메소드들이 존재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시퀀스에서 이제 제공되는 뭐 인덱스라든지 슬라이싱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덱싱하는 거
우리가 1번 리스트에서 배웠던 1을 1, 2, 3 0, 1, 2라는 말 3개가 있다 그러면 요 3개가 있다 그러면 0, 1, 2, 3을 넣는 거에서 음, 마이너스 2까지 해서 넣을 수 있겠죠. 잠깐만요. 마이너스 3까지 넣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얘가 스트로베리, 그 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세 번째가 애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우리가 1하고 요 콜로니를 잘 이용하면 그 어디까지 또 가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콜로니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콜로니를 좀 잘 사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튜플 대입 연산이라는데 여러 개를 변수들을 한 번에 대입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튜플에 이제 패킹이랑 언패킹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스튜던트라고 해서 이제 그 튜플로 우리가 이제 패킹한 거죠. 튜플이라는 거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스튜던트를 다시 그 학생이나 정보들을 그 정보를 다시 이렇게 분할해서 넣어주는 거죠. 요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리턴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리턴 받아요. 이게 지금 튜플이라고 묶여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그냥 함수로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함수에서도 리턴문을 이렇게 이런 걸 리턴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가로 지우면 이런 걸 리턴하는 함수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함수들이 사실은 튜플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네임. 근데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콤마 찍어서 콤마 찍었다는 거는 튜플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받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자리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막교환하는 방법인데 쉽게 막교환이 돼요. 이 파이썬에서 쉽게 막교환이 되는데 이때 이제 막교환하는 방법에서 튜플을 이용해서 콤마를 찍어서 이제 이거를 한다는 거는 다 튜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튜플을 이용해서도 뎁스를 쉽게 막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튜플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비교한 거죠. 리스트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리스트랑 많이 비교는 되지만 튜플만의 이제 장점이 있어요. 튜플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 뭐 튜플이기 때문에 이제 C 언어와 좀 다르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리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한 번에 리턴할 때는 그 항목을 이제 튜플 형태로 바꿔서 리턴하는 그런 구조들. 그건 어,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그런 어, C 언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튜플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좀 C 언어 이게 구조적인 차이겠죠. C 언어에서는 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리턴하지 못하는 야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튜플로 변경을 해서 객체를 그냥 바로 리턴해버리면 객체 변환이라든지 객체에 관련된 뭐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튜플이라는 걸로 이제 반환하는 형태로 아마 파이썬에서는 여러 개 데이터를 반환하는 데 있어서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감싼다. 그다음 변경 여부 당연히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고 큰 차이가 있다면 메소드를 좀 더 자유롭게 뭐 변경 추가 삭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튜플보다는 리스트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디셔널 키로 이용할 수 없다. 디셔널 키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이제 우리 디셔널을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인데요. 저는 이 세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하거나 수학적이 필요할 때는 많이 사용할 텐데 제가 이쪽 계통이 있지 않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쓰는 부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잘 사용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학적인 개념의 이제 집합이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제가 이제 그런 태생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쉽게 이제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으로 이제 중복 이 수학이다 보니까 집합이다 보니까 중복된 항목들의 모음이고요. 중복된 요소가 존재할 경우는 하나만 남기고 제거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트 내에서 항목은 요소 간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0번, 1번, 2번 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는 찾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좀 간단하게 이거는 볼게요.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 중괄호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딕셔너리가 될 텐데요. 딕셔너리는 사용하는 법이 명확해요. 키랑 데이터랑 콜론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중괄호를 기본적으로 학습할 딕셔너리와 이제 주의하려 되는데 이런 딕셔너리는 이런 콜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참에서 얘는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세트라고 딱 명확하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세트는 여기서 이런 값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인덱스에 대한 값을 제공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요거는 요렇게만 보시면서 인덱스라는 값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셋이라고 치면 그냥 그 순서는 나와요. 반대로 요걸 제공하지 않는데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셋 같은 경우는 중복이라는 값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셋을 치게 되면 1과 2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렬도 내가 분명 2, 1이라고 했는데 그냥 얘는 오름차순 순으로 정렬을 지가 해버렸죠. 그러니까 세트에 대해서 인덱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 정렬을 한다라는 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원보스 이렇게 2, 3, 4를 써도 1, 2, 3이라 되고요. 랭스를 하면 이제 길이는 나와 있죠. 최종 큰 길이는 나와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프루스를 통해서 프루스라는 그런 변수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 여기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양하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객체들이라든지 튜플이라든지 이런 걸 중복해서 넣더라도 다 들어가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트 요소들은 여러 타입의 자료를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뭐 변경이 가능하고 데이터도 뭐 포함할 수 있다. 변경하는 데이터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부 요소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리스트로 세트를 생성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뭐 세트로 이제 변경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세트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세트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셋으로 헬로우를 치게 되면 이건 문자 열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사실은 인덱스를 부여를 받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트링이라는 애는 개별적으로 인덱스를 부여받지만 세트에서는 이렇게 중복이 제거된 상태로 분할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한 개만 놔두고 분할이 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치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도 세트로 들어가지만 리스트에도 만약에 중복이 있었다면 중복된 데이터는 제거되고 그리고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리스트에 있는 애들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세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트에 어떤 데이터를 찾을 거나 아니면 뭘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포문이나 아니면 요 in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세트는요. 그래서 세트는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세트를 쓰진 않겠죠. 당연히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 내가 그 포문을 쓰려고 하는데 세트로 해서 포문을 쓸 이유는 이건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것도 거의 없다고. 이건 뭐 내가 찾으려고 여기 세트 안에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in을 통해서 세트 안에 1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찾는 건데 1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true고 반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없지만 순서가 이제 바뀌겠지만 뭐 항목이 이제 오름차수나 내림차수로 정렬이 돼 있겠지만 그 순서대로 해서 출력은 할 수 있다.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빼오다 보니까 가능은 해요. 이게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포문을 쓸 이유는 진짜 없겠죠. 네, 그렇죠. 세트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뽑겠다. 사실 이렇게 순서가 바뀜으로써도 우리한테는 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포문용으로 세트를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코드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트에서 이제 요소를 추가하는 건데 그 요소 추가 같은 경우는 이 뒤에다가 이제 계속 어떤 인덱스를 통해서 붙일 수 없다 보니까 여기 add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세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세트는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치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세트에서는 이제 삭제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디스카드랑 그 다음에 리무버가 있는데 리무버 같은 경우는 없는 세트에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요. 여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무브보다는 디스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오류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리무브 같은 경우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뭐 전체 삭제하는 거는 클리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트에서 사실 사용될 부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이런 어떤 그 세트 간에 이제 집합을 활용할 때 요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걸로 어 하려고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집합을 좀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세트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세트가 같은지 그럼 true를 반환한다고 하고요. 이 연산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분 집합 뭐 이거 꺽쇠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집합 기호들을 세트에서 사용하려고 네 이렇게 연산자를 사용하여 세트 진 부분과 집합 부분을 부분 집합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부분 집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분 집합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뭐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 안에 이제 B가 들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걸로 이제 is subset이라는 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부분 집합인지 상위 집합인지 확인하는 방법. 얘한테 상위 집합, 얘한테도 상위 집합이 A가 되겠죠. 그래서 is superset라는 걸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호들 유니언이라고 해서 이제 OR 요 기호들 요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 기호 보시면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차집합도 이런 식으로 된다. 요 기호 보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실습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요 파티의 참석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셔널입니다. 이건 다음 장에 진행하겠습니다.